반갑습니다. 차트의 이면을 읽어주는 남자 백기사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 오늘은 시작부터 결론 하나를 아주 분명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자, 6월 17일 이날 기억하시죠? 자, 이날 하나오션의 상승은 단순한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실제로 들어왔었고, 프로그램 기기가 실제 돈을 밀어넣으면서 공매도 세력의 상한까지 동시에 발생했던 강한 상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상승을 만들었던 이 세 개의 엔진이 불과 며칠 만에 동시에 꺼졌고, 그중 일부는 오히려 하락 방향으로 이렇게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과 이 기관이 내놓은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260만 주 넘게 받아냈어요. 자, 오늘은 단순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할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외국인들이 모두 도망쳤으니까 하나오션이 끝났다라는 식의 공포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언제 들어왔고 프로그램이 어느 순간에 돌아섰으며 공매도가 어떻게 다시 증가했고 그 하락 물량을 누가 떠안았는지, 자, 이 숫자의 순서를 뼈대부터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표시한 이 흐름을 한번 봐주세요. 6월 10일 하나오션의 장중 최저가는요 99,7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뒤인 6월 17일 장중 고가는 14만 1,900원. 저점에서 이렇게 고점까지 약 42%의 상승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점을 찍고 6월 24일에는 장중에 이렇게 11만 1,100원까지 밀려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14만 1,900원에서 10만 1,100원대까지 약 28%가 다시 증발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약 42%가 오르고, 그리고 그 다음 일주일 지나서 그리고 이렇게 28% 가까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 정도 변동성이면 이 차트만 보고 대응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정상적인 판단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처럼요 고점에서는 더 날아갈 것처럼 보이고 저점에서는 당장 이 10만 원이 붕괴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캔들의 색깔이 아니라 바로 이 돈의 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있는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감정이 아니라 장부를 확인하겠다라는 의미로, 자, 이렇게 수급 확인 딱 4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자, 좋아요, 댓글, 수급 확인 다 하셨으면은 지금부터 이 상승을 만들었던 첫 번째 엔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6월 15일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날 하나오션은요 9.58% 급등해 12만 3,500원으로 장을 마감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들은요 상승을 따라붙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40만 9천 주를 순 매도했어요. 반대로 외국인들은 26만 9천 주, 그리고 기관은 11만 9천 주를 사들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인 16일 주가는 다시 4.21% 상승해서 12만 8,600원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날도 개인은 53만 주를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은 48만 주 매수했고요. 기관도 7만 6천 주를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 결정적인 6월 17일이에요. 자, 이날 거래량이 무려 1169만 주까지 폭발을 했고요. 장중에 14만 1,900원까지 기록을 했어요. 자, 이날 개인은요 무려 131만 9천 주를 순 매도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175만 주를 이렇게 순 매수를 했고, 기관도 28만 주 매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일을 다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개인들은 합쳐서 225만 주를 팔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국인들은 이날 251만 주를 매수했죠. 기관들도 같은 기간 47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이 장부가 말해주는 사실은 아주 명확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6월 15일부터 17일까지의 상승은 개인들의 추격 매수세로 만들어진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이 오히려 물량을 내놓는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흡수하면서 가격을 위로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17일의 상승은요 처음부터 가짜 상승이었다 말하는 것은 이 장부와 맞지가 않습니다.
실제 매수 자금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렇게 외국인 수급만으로는요, 이 상승을 전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엔진이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바로 이 프로그램 매매인데요. 프로그램 장부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6월 15일 프로그램 순매수 29만 주, 16일에는 49만 주, 자, 그리고 17일에는 무려 154만 주의 순매수입니다. 자, 이 3거래일 합쳐서 대략 232만 주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앞서 보신 그 투자자별 외국인들 수량과 자, 이 프로그램 수량을 단순히 더해서는 안 됩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 상당 부분이 외국인 수급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두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앞서 보신 것처럼 외국인 장부에서도 매수,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장부에서도 매수, 거래량도 폭증했고요. 주가도 상승을 했어요. 즉, 이 뜻은요, 당시에 이렇게 상방으로 가격을 밀어 올리는 이 기계적인 힘이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승을 뒷받침했던 세 번째 엔진이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 세력의 상환입니다. 자,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약 이 거래일에 공시시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가장 최근 공개된 날짜까지만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 원칙을 놓고요, 6월 15일부터 17일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6월 15일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요, 241만 6천 주였습니다. 자, 16일에는 226만 주 이렇게 감소를 했고요. 17일에 어떻습니까? 자, 6월 17일에는 199만 주까지 자,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 보시다시피 약 이틀 동안 42만 주의 공매도 잔고가 줄어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데, 자, 외국인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왔죠. 동시에 기존 공매도 잔고까지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상승 과정에서 일부 숏 커버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17일 당일 이 공매도 거래량도 9만 9천 주에 불과했고요. 전체 거래량 대비 비중은요, 약 0.85%였습니다. 자, 이렇게 15일부터 17일 동안 공매도 거래량을 합치면 약 32만 8천 주. 같은 기간 전체 거래량 대비 비중은 약 1.7%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하나오션에는요, 이 세 개의 상승 엔진이 동시에 작동을 했어요. 자, 첫 번째 뭐였죠? 자, 바로 이 외국인들과 기관의 현물 매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프로그램 기계죠. 프로그램 기계에 232만 주의 순매수세, 자, 눈으로 확인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공매도 잔고가 42만 주 감소에 따른 이 숏 커버링. 자, 그러니까 당시 상승엔 이렇게 분명히 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식시장은요, 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이 사실보다 그 매수가 얼마나 이렇게 오래 유지가 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이 세 개의 엔진 중에 두 개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아섭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18일부터 이 장부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자, 18일 주가는요, 6.16% 하락해서 12만 4,900원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개인들은 71만 천주를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 자, 그리고 반대로 외국인들은 39만 8천 주를, 기관도 28만 5천 주를 팔았습니다. 자, 19일 어떻는지 보겠습니다. 자, 19일 주가가 2.4% 이렇게 반등을 했지만, 자, 외국인과 기관은 또다시 자, 이렇게 동반 매도를 했죠. 자, 그리고 22일 주가가 10.83% 이렇게 폭락하자, 자, 이날 개인들은요, 하루에만 123만 9천 주를 매수했어요. 자, 외국인들은 91만 주, 그리고 기관도 34만 주를 순매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24일에도 개인들은 10만 3천 주를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전체를 합치면 개인들은 약 262만 주를 자, 이렇게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159만 주를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약 104만 주를 순매도했어요. 자, 외국인과 기관 이 매도 합계가 약 264만 주예요. 자, 어때요? 개인의 매수가 262만 주죠. 자, 거의 정확하게 반대편에서 자, 개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다 받아낸 구조입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장부의 핵심은 보세요. 개인들이 싸게 잘 샀네, 또는 이 외국인들이 전부 다 떠넘겼다. 자, 이렇게 둘 중 하나로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개인들의 매수 가격대가 이후 반등의 바닥이 될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이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도가 이렇게 계속되는 상황에서 개인만 추가로 물량을 다 받아내면은 반등할 때마다 개인들의 본전 매물대가 이 저항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자, 이 개인들의 매수세 자체보다도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언제 멈추느냐. 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기관 내부에서도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8일부터 24일까지 금융투자는 약 64만 9천 주를 순매도했습니다. 자, 같은 기간 사모펀드도 약 55만 주를 순매도했어요. 자, 반면에 연기금은 어떻습니까? 자, 연기금은 이날 약 18만 3천 주를 자, 이렇게 순매수했어요. 즉, 이 뜻은요, 장기 성격의 일부 자금은 저가에서 이 물량을 다 받아냈지만 단기 회전 성격이 강한 이 금융투자와 사모펀드 물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자, 이 차이를 보지 않고 기관이 전부 다 팔았다, 또는 연기금들이 샀으니까 이제 바닥이다, 이렇게 말하면 둘 다 절반짜리 해석이에요. 자, 그런데요, 더 강한 방향을 바꾼 장부는요,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 장부를 보시게 되면은 자, 18일부터 44만 9천 주, 그리고 19일 14만 주, 22일에는 91만 9천 주 등 이렇게 18일부터 24일까지 약 165만 9천 주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이 22일 하루에만 이 프로그램 순매도가 91만 9천 주입니다. 자, 이렇게 22일 주가가 10% 넘게 폭락한 날 프로그램 매도가 가장 강하게 집중이 됐습니다. 자, 이것들이 이렇게 가격을 직접적으로 눌렀던 핵심 압력입니다. 자,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 자, 그리고 이 기관의 매도, 자,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 매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났고 개인이 그 물량을 모조리 다 받아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22일과 23일의 이 하락은 단순히 개인들의 공포 투매라고 하기에는 매우 어렵겠죠. 자, 오히려 이 장부에서는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했어요. 자, 이렇게 가격을 밀어낸 주체는요, 외국인, 기관, 이 프로그램 쪽이었고 개인들은 떨어지는 가격을 받아내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17일에 그렇게 강하게 사들였던 그 외국계 창구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자, 이제는 이 창구별 데이터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6월 17일 이 고점에서 실제로 어느 창구가 물량을 사들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해드리고 있는 매수상위 창구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 46만 주, 그리고 JP 모간 서울에서 44만 3천 주, 모건 스탠리에서 20만 3천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외국계 세 창구가 합쳐서 무려 111만 3천 주예요.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6월 17일 외국인 전체 순매수세가 175만 8천 주였어요. 자, 그런데 그중 상당 부분이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골드만삭스, 그리고 JP 모건 스탠리 세 창구에 집중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날 이렇게 14만 1,900원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외국계 창구에 실제 매수 자금이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상승이 처음부터 아무런 자금도 들어오지 않은 이 허상의 상승이었다라고 말하면 장부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외국인 전체 장부에서도 대량의 매수가 확인이 되고 프로그램 장부에서도 아까 154만 주, 이 154만 주가 넘는 순매수세가 들어왔으며
실제 이 거래원 창구에서도 외국계 3곳이 합쳐서 이렇게 110만 주가 넘는 물량을 흡수했다라는 게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시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누가 샀느냐가 아니라 그 매수세가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됐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반대편에서 누가 물량을 내놓고 있었는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편 이 매도 창구를 보시게 되면은 NH투자증권에서 40만 8천 주, 그리고 대신증권에서 27만 6천 주, 미래에셋에서 22만 천 주, 그리고 KB증권에서도 자 이렇게 15만 주가 넘는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이용 비중이 높은 국내 증권사 창구에서 대량 매도가 발생했고 그 물량의 상당 부분을 저 외국계 창구가 흡수한 형태예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6월 17일, 자 이때는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 상승 과정 속에서 물량을 계속 내놓았고 외국계와 프로그램이 그 물량을 받아서 가격을 이렇게 위로 밀어 올린 거죠. 자, 그렇다면은 고점 그 다음 날부터 이 24일까지 외국계 창구들은요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자, 그러면 이 18일부터 6월 24일까지의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17일 고점이 나온 다음 날부터 자 이렇게 24일까지 각 창구가 최종적으로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를 한 화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골드만삭스는요 이 기간 누적으로 36만 1000주를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자, 17일에 46만 5천 주를 대량 매수한 뒤 하락 구간에서도 전체 누적으로는 매수 우위를 유지했다라는 뜻이죠. 즉 골드만삭스 창구는요 17일 물량을 곧바로 정리하고 도망친 형태가 아닙니다. 자, 일부 매도와 재매수가 이렇게 섞여 있었더라도 18일부터 24일까지 최종 장부는요 36만 주 순매수입니다. 자, 그 아래에는요 NH투자증권, 그리고 토스증권, 미래에셋, 키움증권 등이 이렇게 순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창구들이 누적 매수 상위를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요 앞서 장부에서 확인한 개인 262만 주 순매수와 방향이 일치합니다. 즉 이 하락 구간에서 이 개인 성격의 국내 창구가 상당한 물량을 계속해서 받아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편 순매도 상위도 한번 봐주세요. 자, JP모간 서울이요 이렇게 16일부터 24일까지 누적으로 무려 81만 1000주를 순매도했습니다. 혹시 아까 기억하십니까? 이 6월 17일에 JP모간 서울이 44만 3천 주를 이렇게 순매수했어요. 자,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이렇게 24일까지 누적으로 81만 1000주를 순매도한 거예요. 자, 이렇게 17일 하루 순매수보다 이후 누적 순매도가 약 36만 8천주 더 많습니다. 자, 최소한 이 JP모간 창구만 딱 놓고 보면은 17일에 이렇게 고점에서 들어왔던 물량을 빠르게 회전시킨 것을 넘어서 이후 하락 과정에서 추가적인 매도 우위까지 만들어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요 이렇게 지금 이 누적 장부 딱 한 장으로 아주 명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순매도 상위 창구는요 바로 신한투자증권입니다. 자, 누적으로 약 45만 9천 주 순매도예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과 기관 매도가 강했던 하락 구간에서 신한창구가 상당량의 물량을 시장에 내놓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 외국계 창구 중에서는 모건 스탠리가 누적으로 13만 6천 주, 그리고 메릴린치는 누적으로 12만 주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모건 스탠리는요 17일에 20만 3천 주를 순매수했고요. 첫 하락일에는 일부 추가 매수도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 18일부터 24일까지 최종 누적 장부는 13만 6천 주 순매도입니다. 즉 이들의 의도를 해석해 보자면 첫 하락에서 물량을 더 받았더라도 이후 급락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매도 우위로 이렇게 돌아서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 화면이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핵심은 아주 선명합니다. 자, 외국계가 하나의 팀처럼 똑같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골드만삭스는 18일부터 24일까지 누적 기준
36만 1000주. 자, 이렇게 순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자, 반면에 JP모건은 81만 1000주 순매도, 모건 스탠리도 13만 6000주 순매도로 돌아섰어요. 자, 같은 날 같은 종목을 이렇게 대규모로 샀던 외국계 창구들이 이후에는 서로 완전히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자, 따라서 아까 보셨듯 17일에 이 외국계가 110만 주를 샀으니 외국계들이 반드시 주가를 다시 이렇게 올릴 것이다 라는 해석은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자, 반대로 이 외국계가 물량을 전부 다 던지고 도망갔다라는 해석 역시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골드만삭스처럼요, 하락 기간에도 누적 매수 우위를 유지한 창구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자, 17일에 자, 이렇게 골드만삭스 그리고 JP모건, 모건 스탠리가 함께 강한 매수세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나 바로 다음날 18일부터 24일까지 누적 장부에서는요, 골드만삭스는 매수 우위를 이렇게 유지하는 반면 JP모건과 모건 스탠리는 매도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자, 외국계 내부의 방향이 이렇게 갈라졌고 아직 17일처럼 여러 외국계 창구가 한꺼번에 같은 방향으로 매수하는 장면은 다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이거 하나 기억해 주셔야 해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81만 주, 36만 주, 그리고 13만 주. 자, 이거는요, 하루 수량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16일부터 24일까지를 모두 합산한 누적 순매수와 누적 순매도입니다. 날짜별 중간 과정에서는요, 이 매수와 이 매도가 반복이 될 수 있지만 누적 장부는요, 그 기간 전체의 최종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방식이 앞으로 우리가 이 창구별 흐름을 판단할 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하루 만에 이렇게 조금 샀다고 매집이라고 단정 짓지 않고 하루에 조금 팔았다. 자, 이렇게 팔았다고 해서 탈출이라고 단정 짓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정 기간이 지난 이 누적으로 어느 창구가 실제 물량을 늘렸고 어느 창구가 실제 물량을 이렇게 줄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재 이 누적 장부 기준으로는요, 골드만삭스가 외국계 매수 측의 핵심이고요, 이 JP모건이 외국계 매도 측의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이 모건 스탠리와 메릴 린치도 전체적으로는 이 매도 우위에 있습니다. 자, 따라서 현재 창구 장부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이 신호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자, 이 첫 번째, JP모건의 누적 매도 속도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지, 자, 그리고 두 번째, 골드만삭스의 누적 매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자, 세 번째는요, 이 모건 스탠리와 메릴 린치가 다시 이렇게 누적 매수세로 돌아서는지, 자, 그리고 이 네 번째, 이 투자자별 장부에서도 외국인 전체가 순매수로 전환하는지,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이 프로그램 매매까지 같은 방향으로 매수 전환을 하고 있는지, 자, 이 변화들이 함께 다 나와줘야 진짜 외국계 수급의 복귀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상태는요, 이 외국계들이 완전히 철수를 한 상태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이 매집을 재개한 상태도 아닙니다. 자, 이처럼 골드만은 받고 있지만 JP모건은 던지고 있고 외국계 내부의 방향이 아직 하나로 모이지 않는 이런 확인되지 않는 구간이에요. 자, 이렇게 외국계 창구의 이 방향이 서로 갈리는 동안 공매도 장부에서도 또 다른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과정에서 빠르게 줄었던 이 공매도 잔고가요, 주가가 꺾이자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상승 과정에서는요,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241만 주에서 자, 이렇게 199만 주까지 감소했죠. 자, 그런데 17일 이후 다시 증가합니다. 자, 18일에는 이렇게 204만 주, 그리고 19일에는 218만 주, 22일 최신 공개 기준에서는 얼마입니까? 267만 5천 주예요. 자, 이렇게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요, 시차를 두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자, 최신 날짜기 없는 게 정상이에요. 자, 이렇게 현재 확인 가능한 최신 수치만 놓고 보면은, 자, 이렇게 현재 확인 가능한 최신 수치만 딱 놓고 보면은 이 17일부터 22일까지 공매도 잔고가 약 68만 3천 주가 증가를 했어요. 자, 비율로는요, 대략 34% 증가입니다. 상승 구간에서 줄었던 공매도 포지션이
하락이 시작되자 다시 한번 이렇게 빠르게 구축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공매도 거래량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8일에는 20만 6천 주, 그리고 19일에 45만 2천 주, 22일에는요, 29만 8천 주 등, 자, 18일부터 24일까지 공매도 거래량 합계는 대략 157만 5천 주 수준입니다. 자, 이것은요, 같은 기간 전체 거래량 대비 약 7.1% 수준입니다. 15일부터 17일까지 약 1.7배, 1.7% 이쪽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공매도 참여 강도가 무려 4배 이상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자, 특히요, 이 24일. 자, 이날 공매도 비중이 9.31%로 이 구간에서 가장 높았어요. 공매도 평균 체결 가격은 10만 6,471원이에요. 자, 종가는 10만 6,500원입니다. 당일 공매도 평균가와 종가가 거의 똑같습니다. 자, 이는요, 24일 종가 기준으로 공매도와 저가 매수세가 아주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다만 아직 24일 공매도 잔고는 아직 공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4일의 공매도 거래가 이 신규 포지션으로 남았는지, 장중에 상당한 부분으로 이렇게 상환이 됐는지 지금은 당장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럼 그 답은요, 바로 이틀 뒤에 공개되는 이 손보유 잔고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차 잔고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6월 22일에 대차가 30만 8천 주 증가했어요. 23일에도 24만 2천 주가 늘어나면서 대차 잔고가 962만 2천 주까지 이렇게 올라섰어요. 자, 그리고 24일에는 반대로 37만 9천 주가 이렇게 상환이 되면서 924만 2천 주로 감소를 했습니다. 자, 24일의 이 상환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예요. 자, 하지만 이 하루 감소만 보고 이렇게 대차 부담이 끝났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잔고가 매우 높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5월 29일에 대차 잔고는 약 780만 주였어요. 자, 현재 24일은 어떻습니까? 아까 보셨듯이 924만 주예요.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여전히 약 144만 주가 이렇게 증가한 상태예요. 자, 앞으로 24일의 대차 상환이 이틀, 사흘 연속으로 이어진다면 하방 물량 일부가 회수되는 이 신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주가가 다시 반등할 때 대차 잔고가 증가를 한다면 반등 구간에서 새로운 매도 포지션이 준비되고 있을 가능성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이 부담은요, 현물 물량만이 아닙니다. 신용잔고도요, 하락 과정에서 다시 증가했습니다. 자, 신용잔고는요, 신규 숫자만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해석을 틀리기가 쉽습니다. 자, 19일. 자, 이날 신규 신용은 105만 8천 주였어요. 숫자만 보면은 개인들이 105만 주의 신용을 새로 투입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상환도 함께 봐야죠. 자, 이날 상환이 얼마였습니까? 자, 바로 옆에 108만 4천 주였어요. 신규보다 이렇게 상환이 더 많았고 신용잔고는 오히려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자, 19일은 이렇게 신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날이 아니라 신규와 상환이 동시에 크게 발생한 대규모 회전일 뿐이에요. 자, 그렇게 실제 잔고가 증가한 구간은요, 바로 22일부터입니다. 자, 19일에 458만 6천 주였던 신용 잔고가 22일에 이렇게 469만 9천 주, 그리고 23일에는 472만 주, 자, 24일에는 483만 주까지 증가했습니다. 자, 이처럼 19일부터 24일까지 약 24만 8천 주가 늘었어요. 자, 주가는 12만 8천 원에서 10만 원 초반으로 내려갔는데 신용 잔고는 오히려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하락을 이렇게 현금만으로 받아낸 것이 아니라, 자, 일부는 빚을 이용해 물을 탔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구조에서 주가가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10만 원 부근을 다시 이탈하면은 담보 비율이 약한 계좌부터 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등 과정 속에서도 11만 원, 11만 5천 원, 12만 원 이렇게 부근에서
신용 투자자들이 본전 매물이 쏟아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건강한 바닥의 조건은요, 단순히 주가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주가가 저점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동안 신용 잔고 역시 함께 감소가 되어야 합니다. 자, 가격은 버티는데 신용은 딱 줄어드는 흐름, 그것이 가장 좋은 물량 정리예요. 하지만 반대로 가격이 다시 흔들리고 있는데 신용이 500만 주를 향해서 증가한다면 아직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요. 자,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라고 해서 모든 하락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고 해서 10만 원이 곧바로 붕괴된다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확인해야 될 첫 번째 가격은 바로 이렇게 104,700원이에요. 자, 이 104,700원은요, 오늘 장중의 저점이자 단기 매수세가 들어왔던 그 자리입니다. 자, 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24일 종가와 23일 종가가 위치한 103,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하단은요, 101,100원과 그리고 99,700원이에요. 자, 이 구간은 실제 최저점이 형성됐던 자리이면서 심리적인 이 10만 원이 딱 겹쳐지는 그런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 상단 첫 번째 관문은 바로 11만 원입니다. 자, 이 가격을 종가 기준으로 회복하고 다음 날까지 유지해야 단기 하락이 멈췄다라는 첫 번째 신호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바로 이 11만 6천 원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은 22일 급락적 가격과 오늘 장중의 고가가 같이 이렇게 겹치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오늘 한 차례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단기 매물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딱 확인이 됐어요. 자, 따라서 오늘 고가 11만 6천 원을 다시 돌파하더라도요, 이 거래량과 이 외국인 프로그램 수급이 따라오지 않으면 또다시 이렇게 윗꼬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오션의 상승과 하락 장부를 전부 다 연결해 봤습니다. 자, 이 6월 17일의 상승은 외국인과 프로그램 그리고 숏커버가 함께 만든 실제 상승이었어요. 하지만 이 18일부터 이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돌아섰고 개인이 그 물량을 받아내는 동안 공매도 잔고와 신용 부담이 다시 증가했어요. 자, 문제는 이러한 장부의 방향이 하루에도 여러 번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각자의 생업이 있는 개인 투자자가 하루 종일 이렇게 차트를 열어놓고 프로그램, 외국인, 그리고 대차 공매도 변화를 모두 이렇게 실시간으로 추적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는요, 대중들이 공포의 물량을 던지는 순간 큰 자금이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거나 모두 반등을 확신하는 순간 프로그램이 매도로 돌아서는 일들이 늘 반복이 되어 왔어요. 자, 제가 왜 이 눈앞의 캔들보다 수급의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이와 비슷한 장부에서 실제 주가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먼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투자의 진짜 승부는요, 캔들의 색깔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급의 변곡점에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각자의 생업 현장에서 치열하게 땀 흘려 일하시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그 소중한 시간 동안 호가창 뒤에 숨어있는 거대 자본과 기계들의 알고리즘은 감정 하나 없이 1초에도 수백 번의 연산을 처리하면서 위아래로 거칠게 가격을 왜곡합니다. 자, 이처럼 메이저 자금이 언제 방향을 틀어서 단가를 조율하는지, 어느 시점에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는지 그 미세한 타점을 본업이 있는 개인 투자자가 혼자서 하루 종일 이 모니터만 쳐다보면서 실시간으로 잡아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호가창의 표면적인 움직임에 속아서 고가권에서 섣불리 추격 매수를 하거나 정작 비중 있게 무겁게 실어야 할 이 최바닥 눌림목에서는 공포에 질려서 물량을 내어주는 그 뼈아픈 엇박자 실수, 이 험난한 파동 속에서 그 실수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차가운 장부의 이면을 온전히 감시하는 저 백기사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눈이 되어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 이동을 완벽하게 역이용하고 정확한 비중 조율 타점과 눌림목 분석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백기사 채널만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7708-8354로요. 구독이라고 단 2글자만 편하게 문자 남겨주십시오. 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 사전 대응 시스템 연락망에 번호를 안전하게 등록해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메이저 자금이 속도를 조절하는 실시간 맥점,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거쳐서 우리가 비중을 묵직하게 실어야 할 결정적인 재진입 변곡점이 장중에 포착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께서 그 보내주신 그 번호로 한치의 오차 없는 정확한 실시간 시그널 문자를 직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왜 굳이 이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이 시점에 미리 문자를 남겨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드릴까요? 그건 바로요, 저에게도 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폭발적으로 요동치고 호가창이 찢어지면서 비중을 묵직하게 실어야 할 결정적인 찰나의 순간이 오면은 전국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수많은 분들의 도움 요청 문자가 일시에 제 핸드폰에 폭주를 하게 됩니다. 그 급박하고 치열한 아비 규환의 순간에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번호를 일일이 수동으로 새로 다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핀포인트 타점을 안내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거는 현실적으로 봐도 물리적인 여건이 성립되지 않죠. 자, 이렇게 사태가 다 벌어지고 이미 방향성이 결정된 뒤에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한 발 늦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거대한 파동이 전개되고 있는 바로 지금 미리 연락망에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분들만이 엇박자의 늪을 피하고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토록 집요하게 실시간 장부를 분석해 드리고 이성을 강조해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미 10만 명을 넘어서 100만 명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구독자 연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정보력과 자금력에서 철저하게 기울어진 이 냉혹한 주식시장에서 우리 100만 연대가 세력들의 기만 전술에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막연한 희망회로가 아닌 차가운 팩트 데이터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자, 이처럼요, 세력들의 막대한 정보력과 자금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이성적으로 결속된 다수의 힘과 객관적인 장부뿐입니다. 자, 저는요, 이 100만 명의 연대가 함께 온전하게 비중 조율을 하면서 세력의 평단가를 뺏어오는 그날까지 저는 어떠한 타협 없이 이 장부의 냉정한 팩트만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이 영상 하단에 있는 이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구독이라는 이 문자까지 남겨주셔서 자, 제 채널의 완벽한 데이터 분석과 이렇게 타점까지 동시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 100번의 말보다는요, 여러 번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명입니다. 당장의 요동치는 이 캔들에 휩쓸려서 섣불리 매매 강행하지 마시고요, 실제 타점을 어떻게 안전하게 낚아채는지 직접 확인하셔야만 흔들림 없는 이 중심을 꽉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전에요, 실시간으로 수급의 변곡점을 잡아내서 안내해드렸던 실전 매매 흐름 짧게 확인하시고 바로 이어서 오늘 분석한 종목의 핵심 팩트 3가지 총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저 세력의 수급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전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중요한 타이밍 중 하나가 언젠지 아십니까? 바로 주가를 누르던 공매도 세력이 압박을 느끼고 쫓기듯 주식을 되사서 갚아야 하는, 즉 숏 커버링이 발생될 때입니다. 이 돈의 흐름을 제대로 읽는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바닥 구간에서 긍정적인 기회를 선점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차트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요, HBM 관련주였던 테크잉입니다. 당시에 테크잉에는 540만 주라는 막대한 공매도 잔고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코스피가 12% 하락하는 무거운 장세가 연출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지수 하락에 불안감을 느끼고 물량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보십시오. 시장이 흔들리는 그 와중에도 기관은 오히려 89만 주를 사들이며 테크잉의 하방을 단단하게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야 유리한 공매도 세력의 입장에서는요, 자, 지수가 빠지는데도 주가가 버티고 있는 것을 보고요, 강한 압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물량 확보를 하기 위해 시장가로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 바로 이날이 강력한 숏스키지 상한가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중의 불안감과
세력의 숏 커버링이 교체하는 지점, 그곳이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주요 맥점 중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예시는요, 로봇 감속기 관련주인 SPG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테크윙이 하방 방어를 통한 숏 커버링이었다면요, SPG는요, 세력의 의도적인 흔들기가 동반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SPG는 160만 주의 공매도 잔고를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주가는 20% 가까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한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이틀간 34만 주의 물량을요, 시장에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 창구 데이터를 살펴보면 흐름이 좀 엇나갑니다.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 그 바닥 구간에서, 자, 모건 스탠리, JP모건서울, 한국투자, 신한투자증권,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이와 같은 외국계 기업과 기관들이 도합 31만 주를 흡수해갔습니다. 숏커버링 환매수를 진행하기 위해서 공포 심리를 활용하여 바닥에서 물량을 모아간 전형적인 수급의 이동 흔적입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 다음날 주가는 13%가 넘는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자, 이제 이 흐름이 조금 보이실 거예요. 주식은요, 단순히 차트의 모양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요, 그 이면의 수급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구간에서요, 개인들의 매도 창구 물량이 출회될 때 반대로 외국계 창구나 프로그램에서는 대규모 매수 유입이 되는 그 변곡점, 거대 자본이 공매도를 상환하며 바닥을 다져가는 그 타이밍이 우리가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는 1차적인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 먼저 이 수급의 전환을 눈치채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냐가 여러분의 투자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각자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하루 종일 호가창만 보면서 복잡한 외국계 프로그램 수급을 추적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거대 자본은요, 바로 여러분이 본업에 집중하며 차트를 보지 못하는 그 시간들을 활용합니다. 단기적인 공포를 유발해 물량을 흡수하고 대응하려고 하면 이미 주가의 흐름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죠. 자, 혼자서 이 수급의 속도를 따라가다 보면요, 심리적으로 쫓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제가 화면 상단의 연락처를 통해서 소통 창구를 열어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시장의 데이터와 수급의 이면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제가 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철저하게 메이저 세력의 수급의 변화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방향성을 공유해 드리기 위함이에요. 자, 혼자서 호가창 보면서 마음 졸이지 마시고요,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로 언제든 편하게 문자 주셔가지고 소통하시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책 잡아가시고 편안하게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분석하던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향후 우리가 지켜봐야 할 핵심 대응 전략 마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분석하던 하나오션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앞서 확인한 과거 사례들처럼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유만으로 바닥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매도하던 자금이 실제로 멈추고 하락을 이용하던 이 공매도 포지션이 줄어들면서 프로그램과 외국인들이 다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과정이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오션에서 어떤 장면이 나와야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진짜 수급 전환으로 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반등의 시나리오인데요. 가장 먼저요, 자, 지금 표시해드린 이 라인 10만 1,100원 그리고 99,700원 구간을 아주 자세하게 지켜보셔야 합니다. 자, 장중에 잠깐 깨는 것보다 이렇게 종가가 어디에서 끝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저점을 시험하더라도 거래량이 줄고 종가가 10만원 위로 이렇게 올라온다면 아래에서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라는 신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11만원을 종가로 회복을 해줘야 돼요. 자, 오늘처럼 이렇게 장중에 11만원을 넘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자, 이런 힘만으로는 아주 부족합니다. 자, 종가가 11만원 위에서 끝나고 다음 거래일까지 지켜줘야 단기적으로 추세가 안정이 좀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동시에 순매수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루에 2만 주, 이 3만 주 소폭 매수가 아니라 최소 이틀 이상의 방향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자, 외국인들이 사고 프로그램이 팔면 상승의 힘이 분산이 됩니다. 자, 프로그램은 사는데 외국인이 대량 매도해도 마찬가지겠죠. 자, 6월 15일부터 이 17일처럼 외국인과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결국 같은 방향으로 가리키는
장면이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자, 이 신용 잔고가 더 이상 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가격이 오르는데 신용까지 계속 이렇게 증가하면 상승하면 할수록 매물이 쌓입니다. 자, 가장 좋은 것은요. 주가가 저점을 높이고 있는 동안에 신용 잔고는 감소를 하고 그리고 이 대차와 공매도 잔고도 함께 줄어드는 것이에요. 자, 이 네 가지가 확인이 되면은 바로 다음 목표 구간은요. 11만 4,500원에서 11만 6,400원 바로 이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바로 다음 구간은 12만 4천원에서 12만 1,900원. 자, 이 구간이고요. 자, 그 다음은 바로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 구간이에요. 자, 문제는 이 구간이 가장 무거운 구간일 텐데 자, 현재 매물대 화면에서 보이시게 되면 매물대가 겹겹이 쌓여 있는 게 확인되시죠? 자, 주가가 나중에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되더라도 자, 이 구간에서는요. 상당한 본전 매물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13만 원대 돌파는 개인 매수만으로는 매우 어려우며 이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 프로그램의 동반 매수와 거래량이 반드시 필요한 구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재하락의 시나리오입니다. 자, 오늘 장중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더라도 자,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까지 다시 순매도로 끝났다라면 단기 낙폭 과대 반등일 가능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특히 이 주가가 반등할 때 개인과 이 신용만 증가한다면은 위에서 매물이 더 무거워지죠. 자, 이 상태에서 10만 3,700원을 다시 이탈을 하면은 10만 1,100원 저점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릅니다. 10만 1,100원과 99,700원이 거래량을 동반해 종가로 무너지면은 심리적인 10만원 방어가 실패할 것입니다. 자, 그 아래로는요. 자, 과거 2월 달의 저점인 95,000원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95,000원까지 무조건 내려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이 가격은요. 이 10만원 방어가 실패할 경우 시장이 다음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과거의 가격이라는 말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들은요. 지금 이 구간이 저점 근처라고 무조건 이렇게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 저점이 유지되는 동안 이 신용과 그리고 공매도 잔고가 실제로 어떻게 안정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 오늘 분석 상당히 길었고 확인해야 될 장부도 많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부터 이 프로그램 매매 그리고 창구별 누적 장부, 공매도와 대차 잔고 그리고 신용 물량, 반등과 재하락의 시나리오까지 정말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숫자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 복잡한 장부 속에서 앞으로 하나오션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신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또 한 번의 거센 파동이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대응하시려면은 자, 제가 지금부터 짚어드리는 이 세 가지 핵심 사항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만 정확히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은 다음 반등이 진짜 수급 전환인지 아니면 또 한 번 기술적 반등인지 훨씬 더 냉정하게 구별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화면에 하나씩 띄워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6월 17일 상승은 단순한 가짜 상승이 아니었다. 자, 외국인들이 175만 주를 순매수했고 프로그램도 154만 주나 매수를 했습니다.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공매도 잔고도 약 42만 주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현물 매수와 프로그램 숏커버가 동시에 작동한 강한 상승세였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6월 18일부터 24일까지는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자, 개인들은 262만 6천 주를 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합산 264만 주를 매도했어요. 프로그램도 약 165만 주 이렇게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물량의 주인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0만 1,100원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 바닥이 이렇게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신용 잔고는 483만 주까지 이렇게 증가했고요. 대차 잔고도 924만 주가 남아 있습니다.
공매도 순보유 잔고도 최신 공개 기준으로 267만 5천 주로 증가했어요. 자, 이렇게 주가가 11만 원을 회복하는 것과 함께 자, 외국인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신용 안전, 대차와 공매도 감소가 동시에 확인되어야 진짜 전환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 14만 1,9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10만 원대 초반까지 무너지면서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장부를 끝까지 보셨다면은 적어도 현재 상황을 한쪽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분명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6월 17일 상승은 실제 자금이 들어온 강한 상승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 자금의 방향은 바로 다음 날부터 이렇게 달라졌죠. JP 모건처럼 빠르게 매도로 전환한 창구가 있었고, 골드만과 모건 스탠리처럼 첫 하락에서 물량을 더 받아낸 창구도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의 매도가 이렇게 이어졌었고, 개인이 하락을 대규모로 받아냈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이렇게 다시 증가했고, 신용 잔고도 22일부터 자, 이렇게 늘어났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요, 공포에 모든 물량을 던질 자리라고 이렇게 단정을 할 수도 없고, 반등 한번 보고 바닥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요, 이 예측이 아니라 바로 어떤 거죠? 네, 확인이에요. 자, 이렇게 10만 원 저점이 딱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11만 원을 종가로 회복을 하는지, 이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연속으로 순매수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신용과 대차 잔고 공매도가 이렇게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지, 이 네 가지 변화를 장부에서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영상 끝나기 전에 아직 문자 안 남겨주신 분들은요, 저 위에 제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010-7708-8354. 자, 여기로 이렇게 구독 혹은 한화라고 이렇게 편하게 문자 남겨주십시오. 하나오션의 이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수급과 신용대차 공매도 변화를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의미 있는 전환이 확인될 때 제가 참고하실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이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고요. 자, 댓글에는 오늘 장부의 결론인 이 확인 구간이라고 딱 네 글자만 남겨주세요. 확인 구간입니다. 자, 오늘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이 완성되는 이 하나오션의 수급 장부를 좀 더 날카롭게 추적해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의 이면을 읽어주는 남자 백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